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요즘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체온 측정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제 열이 나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보면 이제 후각을 잃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보면 후각 저하, 미각 저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게 코로나로 확진될 가능성이 다른 증상보다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향초, 초 아시죠? 향이 네. 나는 초. 향초 회사에서 코로나 대유행일 때 향초에서 야, 이거 향이 안 나는데? 이런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네. 들으니 환치로 고민하시던 치매 가족분 생각이 나는데요. 환취? 예. 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치매 증상이냐고 하는 상담이었어요. 그럼 후각의 변화도 치매 증상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치매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기질적인 병명으로 인해서 일수 때는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후각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를 먼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은 네. 그때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극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환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환각에는 환청, 환시, 환촉, 환취가 있어요. 즉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헛것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피부에 이렇게 물체가 뭐 닿는 것 같은 느낌, 환촉. 그리고 환치, 그 이상한 냄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에서는 보통 환시, 환청의 순서로 많이 나타나고요. 환치 증상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치는 주로 루이체 치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취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스트레스 이거 보통 많이 받는 거 아니겠는데요? 이 경우 본인도 힘들겠지만 어쩜 가족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러한 증상을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 어르신을 시설로 모시게 되는 원인이 될 만큼 아하. 치매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져서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헤아림 가족교실 3편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이드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아직도 조금 어색하십니까? 네. 네. 사회자님 보시기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안 어색합니다. 아직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하다 하시지만 지금 굉장히 편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몇 번 더 뵙고 그러면 더 편해지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사람이 자꾸 만나면 친해지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을 아니까 행동도 뭐 얼추 예측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는 또 매일 밥을 함께 먹는 사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 가족이 평소와는 다르게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 어르신이 보이는 이 엉뚱한 행동을 우리는 정신행동 증상 또는 문제행동 증상이라고 해요. 네. 알츠하이머 초기에 경미하게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네네. 대체적으로 꽤 진행된 상태에서 이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신행동 증상을 접하는 가족들은 당황스럽기가 마련이고 예.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바로 시설로 모시고자 합니다. 실제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절망하고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시설에 입소할 때 이제 본인도 낯선 공간이잖아요. 그런 낯선 곳에 적응하려면 겁도 날 거고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가족분들의 또 말 못하는 아픔도 상당할 거예요. 주변에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안 모시고 또 시설 모신다고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시선도 있고 예전엔 그랬으니까.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정신행동 증상을 보입니까? 정신행동 증상에는 망상, 의심, 초조, 공격성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관심이나 감정이 사라져서 무관심, 무감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드러나는 증상부터 좀 알아보죠. 대표적으로 망상과 의심, 환각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기억이 약해져서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이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또한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도둑망상이나 네네. 혹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보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씩 보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치매 어르신은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을 보거나 실제로 없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손짓을 하는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다. 내 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경우 치매 어르신은 매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휩쓸려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네네. 방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심하게 역정을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에 대하여 잘 모르고 뜻하지 않게 어르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요. 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미안해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망상과 의심, 환각으로 환자가 흥분된 상태라면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망상과 환각은 일시적이거나 짧은 시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이해하고 보호자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말씀보다는 이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대처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망상이나 의심, 환각 상태면 일단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 그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무슨 얘기? 강하게 윽박 지르는 것보다는 그냥 내비두자. 그렇죠. 놔두자. 네. 아.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그러니까. 말고요. 네. 어르신의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안심시켜 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다 어디까지나 도와준다는 행동을 하죠. 어르신 스스로가 물건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찾더라도 어르신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즉 치매 어르신 감정은 받아들이되 너무 동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으로 치매 어르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르신을 조롱을 한다든가 또는 핀잔을 주는 말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귓속말을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인 경우 치매 환자 방 조명요. 네네. 너무 어둡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게 좋아요? 예, 간혹 이 치매 환자가 환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환시는 낮과 밤이 바뀌었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 용변 때문에 일어나거나 또 완전하게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가 어두울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시가 있는 경우는 방의 조명을 그대로 켜주고 잠들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환시와 관련해서 예전 치매 병동에서 일어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네. 한 치매 환자가 있었는데 환시가 있는 거예요. 침상 위에 벌레가 기어간다는 거예요. 이 경우 보호자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마셔야 해요.
그냥 벌레가 기어가요 라고 짧게 말하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벌레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부정하거나 또는 그 환자분을 위한다고 어떻게 생겼어요? 뭐 색깔은 어때요? 크기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거나 혹은 되게 징그럽게 생겼네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화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귓속말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귓속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귓속말하면 속으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저 사람들 내 욕을 하나? 안 좋은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 앞에서는 더더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귓속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대체 방법으로 이러한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요. 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환요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요법이라.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한다든가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한다든가 또 예전 사진첩을 보게 한다든가 애완동물과 놀게 하는 등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알리고 네.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 치매 관련해서 그 영상이나 뭐 드라마에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인데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셨다가 이것도 정신행동 증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배에도 정신행동 증상 중에 하나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죠. 아마 많은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아마 손에 꼽히는 부분일걸요, 이게. 그래요. 치매 환자는 망상, 환시, 피해 사고 등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은 듯 하다가도 밤에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가족들도 밤을 꼬박 설칠 때가 많죠. 뭐 그냥 생각해봐도 밤에 집안에서 배회를 하실 때도 가구나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게 되면 뭐 길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호자들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보호자가 늘 치매 어르신을 잘 지켜봐야 하겠지요. 네네. 그런데 치매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더라도 네네. 너무 지나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행동이 위험하지 않고 부적절하지 않다면은 네.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초조 행동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대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것인지 의복이 불편한지 아니면 대소변을 보고 싶은 것인지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시정해 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치매 환자 대화할 때요. 네네.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요. 네네. 또 어르신한테 접근할 시에는 천천히 앞에서 접근해서 놀라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뭐 갑자기 좀 말을 건다고 이제 등을 갑자기 두드린다든지 큰 목소리로 부른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깜짝 놀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런 얘기죠. 예. 네.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든가 핀잔을 두면 네. 환자분이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네. 또 다른 얘기로는 너무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복잡한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조용한 활동으로 빨래를 적게 한다든가 그리고 함께 산책을 한다든가 화초에 물 주기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주무실 때요. 낮에 카페인이 많이 들은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커피 같은 거. 예. 네. 그 현명한 아들, 딸, 며느리의 그 뭐 쉽게 뭐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할 때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보다 같이 해요. 그게 더 현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해주시는 하게 게 좋죠. 해드리는 게. 그렇죠. 네. 그 낮엔 보호자와 함께 뭐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초저녁부터는 미리 또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망상이나 의심, 환각 상태면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고 하셨잖아요. 예. 앞서. 근데 갑자기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고 울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욕설도 하고 좀 광적으로 안절부절 못해 가지고 가족들이 좀 힘들어한 걸 좀 본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치매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흠. 때리거나 맞아요. 물고 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 꼬집는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가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네네. 치매 환자는 자신이 왜 공격적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확실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워요. 치매 환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환자의 감정이 거부당했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되어 좌절감이 느끼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혹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이 야기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환자를 무시하는 언행이나 무례하게 대했을 때 공격적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네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신체적 이유로 왜 배뇨 장애가 인한 그러니까 방광이 팽창했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억제대로 인해서 불편한 거 혹은 통증으로 이런 공격적 행위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환경적인 이유로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혼돈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치매 환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제한되므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 행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분노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분노와 스트레스의 원인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어야 해요. 예. 이렇게 옆에서 좀 그 원인 파악도 하고 예방을 도와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집의 공간적인 여유라든지 흔히 말하는 형편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 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저런 우리 국가 시설에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치매 어르신들의 기분을 뭐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가급적이면 환자를 조용한 곳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치매 예방 그 뭐 영상에도 나와요 이런 게 조용한데. 예. 사람을 포함한 모든 외부 자극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 그리고 돌봄 제공자가 불안해하지 말고요. 예. 말할 때 침착하게 부드럽게 낮은 어조로 천천히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환자를 안심시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또 방송을 하고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이거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 만나면 반응이 느리시거나 그러면 저분이 귀가 잘 안 들으시나 해가지고 좀 큰 소리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르신 뭐 찾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 높은 음역보다 실제는 낮은 음역을 더 잘 들으실 수 있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좀 톤을 낮추고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네. 환자가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단순히 조용하게 지켜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환자의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좀 찾아보시고 네. 더 이상 환자에게 자극과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만일 환자가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돌발적 행동을 보이면 다른 어떤 질병이나 통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면 신체적으로 억제하거나 또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증상이 점차 심해지면 전문의와 상의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쭉 정리해 주신 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 행동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지 않습니까? 네. 대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 앞서 얼핏 들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 행동 증상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무감동과 네. 무관심 등의 행동이에요. 네. 무감동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감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개인위생, 대인관계 등에 관심이 없어지고 얼굴 표정이 없고
목소리도 단조로워지고요. 감정 변화가 없고 만사를 귀찮게 여기고 행동이나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감동이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근데 이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혹 무감동과 또 우울증하고 구분이 어려운데요. 네. 그 구분이 그 무감동은 우울증과는 달리 슬프거나 괴로운 감정은 없어요. 우울증의 불쾌한 감정이나 또 수면 문제, 식욕 변화 등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치매 어르신의 무감동 증상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야,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답답하겠는데요. 그냥 감정적으로 삐치신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이 답답하실 네.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또 치매 어르신하고 활동에 참여할 경우 말이에요. 이 치매 어르신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오랜 시간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보호자는 헛수고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활동 중에 환자가 즐거움을 느낀 것은 명백하므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환자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이 있다면은 그 환자의 능력에 맞게 그 환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는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역시 칭찬은 필요한 거예요. 네. 격려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반복해서 좌절하면 그 활동은 중지하도록 하십시오. 네. 무감독으로 인한 활동 부족이 지속되고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야,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생기면 진짜 답 없다, 속수무책이 되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 참 오늘 저도 알게 돼서 힘이 됐고 또 치매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나름의 또 어떤 방향이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 전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내용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전해 주실 거죠? 네. 예. 그런데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들이 네. 한 환자에게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환자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렇구나. 아셔야 해요. 예.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네. 그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심이 필요합니다. 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비를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겠죠. 네. 치매도 장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하여 미리 잘 알아두시고 그에 따라 잘 대처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대구광역치매센터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역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